혹시 복잡한 데이터 때문에 머리 아프신 적 없으세요? 마치 길을 잃은 것 같고, 그쵸? 괜찮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길들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패턴을 찾아내는 강력한 기술 4가지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 기술들이 약속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복잡한 건 싹 걷어내되 데이터가 가진 진짜 알맹이, 그 본질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요약의 대가인 PCA를 만나보고요. 다음엔 숨겨진 원인을 찾는 탐정, FA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지도를 그리는 전문가, MDS와 SOM까지.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고를 수 있도록 제가 명쾌한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바로 데이터 요약의 끝판왕, 주성분 분석, PCA입니다. 데이터 속에서 심플함을 찾아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PCA가 뭐냐?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가진 정모량, 그러니까 분산이 가장 큰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축을 쫙 긋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축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주성분을 따라서 데이터를 확 압축해버리는 거죠. 차원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압축하면서도 정보 손실은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핵심만 남기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데이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데이터 점들이 가장 넓게 쫙 펼쳐져 보이는 바로 그 최적의 각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 줄로 요약해버리는 거죠. 이게 PCA가 하는 일의 본질이에요. PCA를 제대로 쓰려면 이 3가지는 무조건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목표는 뭐다?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찾는 거다. 둘째, 그렇게 찾은 새로운 축들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만약 변수들마다 단위가 다르다? 그럼 반드시 표준화부터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분석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죠. 요인 분석, FA입니다. PCA가 요약의 대가였다면 이 FA는 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왜를 파고드는 말 그대로 숨은 탐정 같은 녀석이죠. 요인 분석은요, 여러 변수들이 왜 같이 움직이는지, 그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통 원인, 즉 잠재 요인을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요인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달라 보이는 변수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실, 그 공통된 끈을 찾아내는 것.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격 만족도랑 할인율 만족도 점수가 자꾸 같이 움직인다? 아, 그 뒤에는 가격이라는 하나의 공통 요인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PCA랑 FA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보세요. PCA는 데이터가 가진 전체 정보를 어떻게든 잘 요약하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FA는 뭐냐? 변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유, 즉 그 공통된 원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약, 다른 하나는 원인 규명. 이 둘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이번엔 데이터의 전체적인 풍경을 시각적으로 그려주는 2명의 지도 제작자, 다차원 척도법, MDS와 자기조직화 지도, SOM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줄이거나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MDS입니다. 이건 개체들 사이의 거리 정보를 가지고 비슷한 애들은 가깝게, 다른 애들은 멀게,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점으로 착착 찍어주는 방법이에요.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서로 얼마나 가깝고 먼지 보여주는 포지셔닝 맵, 그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MDS가 정말 독특한 점이 바로 이 입력 데이터에 있어요. PCA처럼 원래 데이터를 그냥 넣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모든 항목들 사이의 거리나 유사도가 빽빽하게 적힌 행렬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지도를 그리는 아주 특별한 방식인 거죠. 또 다른 지도 제작자는 바로 SOM입니다. SOM은 일종의 인공심경망인데요. 복잡한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 격자 지도 위에 알아서 착착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데이터끼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사촌으로 만들어주죠. 쏨이 가진 진짜 강력한 힘은 위상보존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원래 데이터 세상에서 서로 비슷했던 것들은 2차원 지도 위에서도 꼭 옆집에 살도록 배치해준다는 뜻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강력한 도구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언제 뭘 써야 하죠? 지금부터 제가 그 실용적인 가이드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도구를 한번 골라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단순히 정보를 요약하고 차원을 줄이는 거라면 고민할 것 없이 PCA입니다. 설문조사 데이터처럼 그 뒤에 숨은 공통된 생각을 파헤치고 싶다면 FA가 정답이고요. 브랜드들의 경쟁 구도처럼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지도로 보고 싶다면 MDS를, 그리고 고객들을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서 지도를 만들고 싶다면 SOM을 꺼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PCA는 분산이 가장 큰 길을 따라서 데이터를 압축한다. FA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숨겨진 요인을 찾는다. MDS는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점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SOM은 비슷한 데이터끼리 이웃이 되도록 지도 위에 배열한다. 어때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PCA는 요약, FA는 원인 찾기, MDS는 거리 표현, SOM은 지도 그리기.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아주 강력한 4가지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패턴과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제 직접 발견하러 떠날 시간입니다.